21세기 민족일보 TV 사설 모음입니다. 21세기 민족일보가 1월 25일부터 31일 사이에 발표한 총 4편의 사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설입니다. 코리아 반도를 최대 화약고로 전변시키는 미군 철거해야. 5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주남미 사령관 에이브럼스는 우리의 입장과 자세는 기본적으로 상호 방위 조약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도태평양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강변했다.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맥스웰은 우발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의 국방 전략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미국은 언제든 주남미군 전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떠들었다. 미 육군 대학 교수 프레이어도 인도태평양 전구에 존재하는 병력이 한 가지 특정 임무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호전망언을 했다. 주남미군이 동북아를 배경으로 군사적 갈등을 일으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 12월 10일 주남미군에 배치된 고공정찰기 드래건 레이디가 남중국해 대만 상공까지 출격했다. 그 직후 H-6 중전략폭격기, Tu-95러 전략폭격기,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중러 군용기 20대가 카디지에 출격했고 다음날 미국은 B-1B 랜서 전략폭격기 2대를 남중국해에 전개시켰다. 한편 성주 사드 또한 북중을 겨냥하고 있다. 미군은 사드 개량화를 추진하고 평택 미군 기지에서 사드 훈련을 하는 등 북중을 군사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세계 전역의 파트너들이 저항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남등을 끌어들이며 반북, 반중 전선을 구축하려는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적이다. 미국은 이 전략 실현을 위해 서태평양의 핵 전략 자산을 집결시키며 핵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북에는 남을, 중국에는 대만을 분열시키는 이간책을 구사하며 영내에서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전쟁 책동의 전열에 주남미군이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미군이 있는 한 코리아 반도가 최대 화약고로 전변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작년 12월 주남미군의 군사적 도발을 시작으로 벌어진 중러 미 간의 군사적 대결은 주남미군의 침략성,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에이브럼스가 스스로 강조했듯이 주남미 사령관이자 미남연합사 유엔군 사령부 사령관이지 않은가.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에서 주남미군이 최우선으로 운용되며 남코리아가 제1타격 지점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에이브럼스의 전쟁 망언은 주남미군이야말로 전쟁의 화근이자 제국주의 군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중 생존권을 지키고 코리아 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가장 절박한 과제인 미군 철거에 온 민중이 떨쳐나서는 것은 정의이자 필연이다. 다음 사설입니다. 위태로운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천만한 반중 반북 책동. 22일 백악관 대변인 사키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의 핵과 탄도미사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남1. 다른 동맹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 북의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된다며 대북 적대적 발언을 내뱉었다. 다음날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길 바란다. 우리는 동맹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감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제국주의적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 대통령 바이든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동맹을 복구하고 세계에 다시 한번 관여할 것이라고 망언했다. 제국주의에게 있어서 동맹은 곧 지배주의, 관여는 곧 내정 간섭이라는 것은 인사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인준청문회에서 국가정보국 국장 헤인스는 북러 이란을 국가 차원의 위협으로 지목, 중국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호한지 6개월 안에 보여주겠다고 망언했다. 미 국무장관 블링컨은 남1. 다른 나라와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제안을 다시 살펴볼 것, 중국의 코로나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정통성이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중 반북 책동이기에 더 위험하다. 지난 미 대선에서 드러난 천문학적 규모의 개표 조작, 부정선거와 대선 이후 보여진 혼란상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바이든 자신과 그 아들인 헌터를 둘러싼 게이트와 미 민주당 세력들의 인간 이하의 엽기적인 범죄 의혹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13일 미 연방하원이 임기 완료된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점과 21일 미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그린이 바이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점은 바이든 행정부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내부의 혼란상과 민심의 분노를 외부의 침략전쟁으로 기만하려는 것은 제국주의 세력의 상투적 수법이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지 24시간여 만에 미군 트럭, 장갑차 40여 대,
군 병력 200명을 태운 헬리콥터가 시리아 북동쪽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이든 행정부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침략 망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의 반중 반북 책동은 코리아 반도 아시아에서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한다. 특히 미군에 의해 군사적으로 점령된 남코리아는 바이든 행정부의 적대시 책동, 침략 망동의 최대 피해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의 본질은 미제 침략 세력이며 미군은 미제 침략 군대다. 미군 철거 투쟁은 전쟁 참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 방도이자 미제 침략 세력을 결정적으로 타격하는 정의의 투쟁이다. 다음 사설입니다. 미군 철거는 핵 전쟁 위기 막고 군사주권 찾을 유일한 방도. 27일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방부 장관 서욱이 3월 실시 예정인 미남 합동 군사연습에 대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며 연례적인 연습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 검증평가를 명분 삼아 북침 전쟁 연습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훈련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합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훈련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며 친미 사대성을 드러냈다. 북의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보다 우세한 감시 정찰 능력, 타격 능력,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호전 발언을 내뱉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평가는 기만이며 본질은 북침 핵전쟁 연습이다. 미 국방부는 특정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 병력, 인력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망언했다. 작전권이 전환된다고 해도 2014년부터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유엔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군이 군사주권은 결코 내놓지 않을 것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28일 미 국방부 대변인 커비는 미남 합동 군사연습에 대해 당장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며 우리가 코리아 반도에서 필요로 하는 준비태세를 계속 확실히 갖출 것이라고 망발했다. 미남 합동 군사연습의 본질이 북침 핵전쟁 연습인 이유다. 이번 미남 합동 군사연습은 미국의 코리아 반도 아시아 핵 전쟁 책동이 심각한 가운데 벌어지기에 더욱 위험하다. 미국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반북 반중 적대시 책동을 강화하며 코리아 반도 인근의 핵 폭격기, 정찰기를 수차례 전개시키고 핵항모 등 전략 자산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중동에는 B-52 전략 폭격기를 여러 차례 출격시키며 핵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북침 핵 전쟁 책동의 일환으로 합동 군사연습을 거듭 전개해온 미1이 최근 코리아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에 거론했다. 이는 누가 미 정권을 장악하던 본질상 북완전 파괴를 의미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모순을 국외 침략으로 무마하려는 것은 제국주의의 상투적인 기만책이다. 사상 최대의 부정선거, 개표 조작으로 당선된 정통성 없는 바이든 정부에 의해 감행되는 미남 합동 군사연습이기에 그 위험성은 더욱 심각하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남 합동 군사연습을 통해 전환받을 것이 아니라 미남 합동 군사연습을 완전 중단하고 미군을 철거시키며 되찾아야 한다. 미군이 이 땅을 점령한 채 북침 핵전쟁 연습, 생화학 대량 살상 무기 실험을 감행해온 사실은 미군이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임을 의미한다. 군사주권을 손아귀에 넣은 채 벌이는 미국의 핵전쟁 책동은 오직 거족적인 반미항전으로 미군을 철거시켜야만 막을 수 있다. 마지막 사설입니다.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시행을 가로막는 미국의 비열한 책동. 27일 자유북한연합 대표 탈북자 박상학이 미 의회가 추진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미 언론은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 톰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등에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미 민주당 상원의원 쿤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 스미스 등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북인권 악화 등을 강변하며 남정부에 간섭했다. 청문회는 3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둘러싼 미 국무부, 미 반북 단체들의 입장을 보면 대북 적대시 책동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미 국무부는 북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대놓고 막았다. 미 반북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제정되면 남코리아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 인권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들 것이라는 황당한 망언을 늘어놨다. 그러자 미 의회는 법안 통과 시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남에 대한 평가 재고를 요청하고 의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상학이 참가한다는 청문회가 바로 그것이다. 더해 아마도 남을 감시 대상자 명단에 올리게 될 것이라며 대북 전단 금지법 철회 촉구 결의안도 발의하겠다고 강박했다. 미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철회 압박은 그 자체로 심각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 망동이다.
법안 상정 통과는 남 정권의 고유 권한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남북 문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제로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일이다. 남 정권의 권한과 민족적 권리를 공공연히 침해하며 민족 분열을 획책하는 미 정부의 비열한 이간 책동은 국제인권단체, 탈북자단체, UN 인권위 등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미 정부가 대북 고립 압살 책동의 일환으로 자행하는 이 같은 간섭은 우리 민족의 단결과 코리아 반도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 곧 미 제국주의 세력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북 전단 살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책동에 의해 감행되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국제법상 정확히 전쟁 행위다. 민족 분열을 획책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남 정권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다. 한편 박상학은 지난해 6월 취재진을 향해 무차별 폭행, 욕설을 난무하며 그 악질, 저질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바 있다. 박상학류의 극악한 탈북 범죄자들이 마음 놓고 반민족 망동에 미쳐 날뛰는 데는 미국이 배후에 있어서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내정 간섭과 탈북자 단체의 전쟁 망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민족 공조에 있음을 이제라도 절실히 깨닫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적으로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과 이전의 반민족 반역 정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2월 1일 사설 모음 마칩니다.